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에 좀 큰 멍이 들었었어요. 아, 나 맞았으니까 복수를 해달라. 사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교사를 한 거거든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불이 나게 이제 미국으로.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폭력 실제로 겪은 사건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저희 의뢰인분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그 동네에 중심상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 무리가 무섭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쳐다보니까 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죠. 여학생들이고 사실 제가 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니들 무리가 또 더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골목으로 따라가서 정말 먼지나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학교에 오셨을 때 약간 나무에 부딪혔다고 거짓말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복부를 몇 대 맞았고 얼굴도 한두 대 맞았는데요. 눈에 좀 큰 멍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걱정시키기도 싫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저기 전 변호사님의 중학교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은 얼굴과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밝혀진 김에 그냥 편하게 제가 좀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 감독님한테. 뭐 어떤 할 말씀이시죠? 아니 사실 우리 감독님께서 잘 싸우시기로 유명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감독님이 일진들을 응징하기로 유명하셨던 분이다. 아, 나 맞았으니까 복수를 해달라. 근데 진짜 해주겠다고 했어. 되게 기대를 했단 말이야. 나를 때린 사람들을 똑같이 때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때는 제가 변호사도 아니었고 뭐 법 이런 거 몰랐고 그냥 열받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하겠다 했지만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 했다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왜 가서 안 때려주는 소리를 제가 조금 집요합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죠. 사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교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참아주셨다. 네. 크게 될 줄 알고 제가 안 때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하이바 쓰고 쓰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도피 유학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이 얘기가 되어 있었긴 했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도 좋아하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불이 나게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 참다가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또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그거를 뭐 그냥 무마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활용이 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얘기를 해도 선생님께서 이미 발생한 일인데 뭐 경찰 신고를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참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진술서까지 썼지만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또 다른 상처이기도 했죠. 그때 그 법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네네. 저는 일단은 고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제명을 다 적시를 해서 고소를 했을 것 같고요. 피해 사실 입증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당하자마자 증거 먼저 취합을 하려고 했겠죠. 그쪽에 CCTV 골목이라 CCTV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고 나가고 하는 장면은 찍혔을 걸로 보여요. 워낙 학생들 무리가 많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CCTV 같은 거 증거 보존도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어달라고 학교에 주장을 했겠죠. 사실 아직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나고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다른 학생들한테도 비슷하게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럼 이런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나 이런 거를 맡은 적이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되고
2년 차쯤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접해가지고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왜냐면 제 사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친구는 이제 남학생이었고, 그래서 폭행의 정도도 사실 제가 겪은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했고요. 2년 정도를 참다가 2년이 지나서 피해 사실을 말하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게 사실 바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었고, 그 결과 그 가해 학생들한테 5호 처분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다 내려져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일단은 그 친구가 폭행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이 이제 당한 피해를 적어두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다녔던 기록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신고를 접수할 당시에 처음 폭행을 가했던 주도자와 이제 친한 친구가 또 협박 정도의 이제 또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어서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신고를 하고 또다시 압력이 가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사실 그 학교가 본인들 세계의 전부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거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또 다시 보복을 해오진 않을지, 또는 그 친구의 친구들이 괴롭히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보호를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집단폭행 정도에 이르는 사건이면 5호 이상의 조치가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 조치가 나오면 사실 대학을 가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또 추가 가해를 하면 사실 강제전학까지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학교폭력 처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생계부 기재도 기간도 늘고 삭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이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될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내가 당했던 학교폭력 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좀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까 이제 예시를 들었던 집단폭행 같은 경우는 이건 형사적으로는 또 공동폭행이라는 범죄예요. 그래서 경찰 신고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경찰 신고 과정에서 CCTV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학교폭력에도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폭력에서도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죠. 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경찰 신고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본인 진술도 정리하고, 또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 확인서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빠르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톡으로 왕따를 시키는 그런 그게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채팅방을 만들고 그 다음 그걸 폭파시켜가지고 그 아이의 상처만 남겨두고 증거는 없애버리는? 네네. 그때 바로바로 캡처를 해두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포렌식도 맡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도 그 포렌식 업체와 또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상황이면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포렌식이 전부 다 100% 되지는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데, 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이 포렌식도 잘 되는 핸드폰이 있고 안 되는 휴대폰도 있고 해서 저희 상담 주실 때 기준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보다 좀 정확하게 가능성을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학폭 사건을 대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을까요? 확실하게 있어요. 의뢰를 하시고 사건을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부모님이긴 하지만 저는 학생 당사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상담 오실 때는 학생들 안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과 면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원하고 어떻게 이제 보호받았으면 좋겠는지 소통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그 나이에 집단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면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당하셔서 그런지 당사자의 그 네, 마음을 그 마음... 알다 보니까. 네네네. 혹시 더 글로리처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이제 와서요? 아니, 왜냐면
지금은 뭔가 그 친구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앞으로 제가 사건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려가지고 지금 만나는데 나한테 맞은 애네? 이러면서 아, 그러면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해버리겠습니다. 만약에 가해자들이 내가 지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나의 번호를 해주세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고 다툴 만한 여지가 있으면 아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이 변호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게 전화가 오셨잖아요. 수원에서. 네네. 선생님이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달라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안녕 난 수원 공식 한가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고소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나가도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굉장히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사건 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나날이 그 번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고도 많고 사건도 많다는 얘기인데, 학교폭력 사건은 2-3달 안에 어쨌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내가 충분히 입증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